편함을 느끼셨다면 아마 이 코너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새해에도 함께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네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새해에서 저희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루나요? 네, 1월이 되면 항상 1월 효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저께 시장이 급락했고 오늘도 좀 반등을 하지만 이게 좀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1월 효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올해도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정말 처참했었죠. 1월 효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부터 계속 1월 효과 이거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네. 1월 효과 정확히 뭔지부터 알고 가죠. 네, 우리가 보면 항상 계절적인 요인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 캘린더 이펙트입니다. 캘린더가 달력이잖아요. 네. 달력에 대한 효과인데요. 주기별로 반복되는 특정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캘린더 이펙트라고 하는데 서머랠리. 네, 서브랠리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 산타랠리가 아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랠리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월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달에는 네. 좀 뚜렷한 어떤 논리적 배경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1월에는 주가가 다른 달보다 다른 2월에서 11월보다 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특이한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1월 효과, 영어로 보면 제뉴어리 이펙트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네, 일단 1월 다른 달 대비해서 좀 오른다. 그걸 1월 효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1월 효과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뭐 미국이 만들었나요? 그것도 맞죠. 이게 제뉴어리 이펙트 영어로 썼으니까 영어로 쓰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네. 이건 미국에서 만들었을 텐데요. 실제로 과거 10년 동안의 미국 S&P 흐름을 보면은요, 1월 달에 미국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전체 월 평균 상승보다 2% 정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겠고요. 네. 특히 조사를 보니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이머징 마켓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세법이 우리나라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일반 투자가 없는데요. 서양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혹시 이익이 많이 나는 거는 세금 많이 내니까 오히려 손실 난 건 손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그러면서 뭔가 우리를 보면 절세라고 그러나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뉴어리 이펙트, 1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테크 등을 노리고 일단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그에 따른 1월 효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례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1월에 정말 괜찮았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거래소에서 하나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번씩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되나요? 10번에서 6번 내지 7번은 좀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상 연초에 보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기업들의 전망 사업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보다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게 많이 있고요. 맞아요.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엄청 좋아질 거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좀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중국 증시가 또 개장을 했는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7%까지 급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도 급락 개장하는 모습 3% 이상 밀리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 증시 조금 더 집중적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 1월 효과 이야기 국내에서도 좀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세요? 제가 무슨 딴지녀가 올해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럼요. 제가 숫자를 없으면 시청자분들 정말 그런가 뭔가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네. 2000년 이후에 꾸준한 추세,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인데요. 약간 더 진하게 나오는 것이 일단은 코스피가 되겠고요. 약간 네. 일단 여기 좀 파란색이 좀 하늘색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쪽에 보면은요. 이쪽이 좋네요. 좀 파란 쪽이 좀 약간 하늘색이 좀 강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가면 진한 쪽이 강한데요. 뭐냐면 초반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흐름, 네. 그리고 연말로 가서 오히려 코스피가 강했다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연말에 배당을 노리는 그런 배당을 하면서 코스피 위주로 좀 안정성 있는 주식 샀다가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좀 코스피를 파는 경향, 그리고 네. 코스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중소형주의 성장에 대한 패턴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월 효과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다는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같이 묶어서 네.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시가총액에 대한 기분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걸 보더라도 다음 그래프도 있겠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인데요. 중소형주의 소형주의 파란색이 오히려 더 그 하늘색 같은 게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중소형주의 1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더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좋은지 이야기 들어봐야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도 잠시 얘기해드렸는데 코스닥 중소형주는 성장성이라든가 정책에 따른 어떤 탄력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코스피는 연말 연초에 보면 연말에는 배당을 노리던 샀다가 뭐 증권사 상품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연초에 다시 물량을 좀 줄이고 그런 네. 것들이 기술적으로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또 하나의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 정책성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좋을 것이다. 하지만요, 오늘 장에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도 적용되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겠죠. 뭐 과거 일이 정확하게 어떤 현재도 똑같이 재현되면 주식투자에서 돈 못 벌 분이 없고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가 되겠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닥이 연말에 보면 더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마지막 3일장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는데 대주 요건 강하면서 과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들의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불안. 오늘도 이제 중국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출 지향적인 큰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 경쟁력의 우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차익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네. 오늘 1월 14일이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1월 14일은 옵션 만기까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 프로그램 매물에 부담이 있다는 것도 코스피를 좀 뭐랄까 좀 억누르는 그런 또 하나의 요인이죠. 네, 중국이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정말 난리통이에요. 이 난리통에 정말 코스닥 괜찮을 거라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앞서 잠시 후에도 우리 중국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의 금융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분화는 우리가 생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느끼는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보더라도 코스피 큰 시장의 지수의 영향을 큰 것보다는 약간 작은 테마,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뉴스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들의 어떤 그런 중심의 이럴 효과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풀어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안 속에서 이 상대적인 정책 모멘텀이나 이슈에 따라 움직임이 좀 그나마 나을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비교적 괜찮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종목 선별에 조금 더 만전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MTN 이현영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